요즘 공원 등에서 화려하고 탐스러운 모란꽃이 인사를 하고 있고 작약 또한 꽃몽우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란과 작약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두 식물을 구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모란, 목단, 작약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닮은 듯 다른 식물 모란과 작약이라는 주제로 모란과 작약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식물은 모란입니다. 모란은 미나리 아제비과의 11살이 목본류로 높이 2m까지 자라며 목단이라고도 합니다. 목본류라는 것은 나무라는 뜻으로 봄이 되면 앙상한 가지에서 싹이 나와 잎과 꽃을 피우는 식물로 지상부가 죽어 없어지는 초본류인 작약과 비교됩니다. 잎은 작은 달걀 모양이며 2에서 5개로 갈라지고 잎 뒷면은 잔털이 있으며 붉은색으로 피는 꽃은 4, 5월에 15cm 내외의 큰 꽃이 피는데 꽃잎은 8개 이상으로 크기나 모양이 다르며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으로서 가장자리에 불규칙하게 깊이 패어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여러 개이고 암술은 2에서 6개로서 털이 있으며 열매는 9월에 익는데 둥글고 검은색을 띱니다. 화려하고 복스럽게 꽃이 피는 모란은 예로부터 화왕이라 하여 꽃 중에 꽃으로 꼽았으며 부귀를 뜻하는 식물로서 부귀화라고도 부르고 있고 낙양으로 추방되었다 하여 낙양화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으며 목단, 목작약, 백화왕, 부귀초, 천양국색, 귀객, 화신, 화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목단으로도 많이 불리는데 목단이란 이름의 유래는 꽃은 예쁘지만 종자를 맺지 않는 특성으로 중국에서 씨가 없다 하여 수컷모에 붉은 단자를 써서 모단이라 하였다가 목단으로 변형되어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란은 중국이 원산지로 양귀비를 모란에 비유하는 등 당나라 이후 모란은 시와 그림에 빠지지 않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모란을 숭상하는 풍습이 있어 결혼식 홀례복의 순호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고 잔치마당 또는 굿당에서 빛깔이 곱고 화려한 종이로 모란꽃을 만들어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들어 셋 이상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고수업놀이에 사용되는 화토에 유월을 뜻하는 목단이 바로 이꽃입니다. 모란꽃은 남성을 유혹하는 꽃으로도 알려져 왔는데 모란꽃은 많지 않은 향기지만 배란기를 앞둔 여성의 몸에서 나는 내음과 비슷한 향기가 있다 하여 옛날 아녀자들이 작약과 함께 모란을 집안의 정원에 심어 바깥 주인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모란은 화려한 꽃에 비해 향기가 없다고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식물인데요. 왜 향기가 없다고 전해질까요? 그것은 선덕여왕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란과 선덕여왕에 관한 고사는 여러 문헌에 나오는데 삼국유사의 내용을 소개해보면 신라의 선덕여왕 때 당태종이 모란 그림과 종자를 보낸 기록이 있는데 당나라 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모란 그림과 종자 3됴을 함께 보내왔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으로서 대단한 향기가 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선덕여왕은 그림의 꽃을 보더니 이 꽃은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며 뜰에 심으라 명하였는데 후에 신하들이 향기가 없는 꽃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여왕에게 물었더니 꽃을 그렸는데 나비가 없으므로 향기가 없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당태종이 내가 짝이 없는 것을 희롱한 것이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부터 모란은 향기가 없다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모란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중국 유일의 여자 황제였던 당나라의 축전무후는 어느 겨울날 꽃나무들에게 당장 꽃을 피우라고 명령을 내린다.
다른 꽃들은 모두 이 명령을 따라 꽃을 피웠으나 모란만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화가 많이 난 황제는 불을 피워 강제로 꽃을 피우게 하려고 했지만 끝내 꽃을 피우지 않자 모란을 모두 뽑아서 낙양으로 추방시킨다. 이에 따라 모란은 앞서 설명한 대로 낙양화라 부르게 되었으며 불을 피울 때 연기에 그을린 탓에 지금도 모란 줄기가 검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식물은 작약입니다. 작약은 미나리 아제비과의 여러 해살의 초본류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몽골 등에 분포하며 겨울이 되면 지상부의 줄기가 말라 죽었다가 이듬해 뿌리에서 새싹이 올라와 성장을 하는 식물입니다. 줄기는 여러 개가 한 포기에서 나와 곧게 서고 잎은 어긋나며 밑부분의 잎은 작은 잎이 3장씩 한두 번 나오는 겹잎이지만 윗부분의 잎은 3개로 깊게 갈라지기도 하며 잎 표면은 광택이 있어 반짝거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뒷면은 연한 녹색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합니다. 5, 6월에 피는 꽃은 줄기 끝에 한 개가 피는데 색깔은 붉은색, 흰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요즘에는 다양한 색의 원예종들이 많이 육종되고 있습니다. 꽃잎은 8에서 13개이고 도란형으로 길이 5cm 정도이며 수술은 매우 많고 노란색이며 암술은 3 내지 5개로 뒤로 젖혀집니다. 씨방은 달걀 모양이고 열매는 달걀 모양으로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굽어 있으며 종자는 구형으로 작은 콩알만한 크기입니다. 요즘에 작약은 한창 꽃봉오리가 맺혀 있는데 보이는 것처럼 봉오리 위에 큰 개미들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꽃봉오리에 진딧물이라는 해충이 살고 있어 진딧물과 개미가 함께 공생하는 현장입니다. 개미는 진딧물에게 배설되는 감로수를 먹고 있으며 진딧물은 개미의 도움으로 다른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이들은 끈끈한 공생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약에 내려오는 그리스 전설을 소개해보면 저승의 프루돈 왕은 평소에 헤라클레스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헤라클레스는 힘이 천하장사이고 죽지도 않는 불사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무슨 일로 저승에 들어오려고 하자 프루돈 왕은 극구 말리면서 안 된다. 불사신이 저승에 내려오면 저승의 질서가 흐트러진다 라고 말했고 헤라클레스는 화가 치밀었다. 그는 화를 당겨 저승의 왕 프루돈을 쏘았고 화를 맞은 프루돈은 피를 흘리면서 하늘로 피해 올라가 신들의 의사인 페온에게 달려갔다. 페온은 올림푸스 산에서 약초를 캐와 그 상처를 낫게 해주었는데 그 꽃을 페온의 이름을 따와 페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현재 작약의 학명은 페오니아 락티플로라로서 작약의 속명인 페오니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 페온이 작약의 뿌리로 치료해 주었다 하여 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종명인 락테플로라는 백색꽃이 피는 정원의 화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작약의 다른 이름으로는 한바꽃나무, 적작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작약은 중국에서 적약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적은 배나 가슴에 발작적으로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적약, 즉 적을 그치는 약이라는 의미를 쓰였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한방에서는 작약의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위장염과 위장의 경련성 통증의 진통 효과를 나타내고 소화장애와 여성질환, 만성간염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작약은 동서양에서 모두 약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닮은 듯 다른 식물 모란과 작약이라는 주제로 모란과 작약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모란은 목본류로 겨울에도 줄기가 살아있고 작약은 여러 해살의 초본류로 겨울철에 지상부가 죽어 봄철에 새싹이 돋아나 성장하는 식물로 알고 있으면 구분을 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